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거철에 노태정 나이의 30대 40대 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려봅니다.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 그리고 정치 이념 갈등, 그리고 페미니즘 남녀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세대 갈등이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노인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이제 많이 갖는다고, 그렇게 지금 서로가 많이 차지해 버린다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과 그 리얼미티라고 하는 이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이 정당이나 대통령의 지지 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문 정부가 사실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지지를 한 번도 깨보지 않고 지지를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현저한 차이를 갈라놓은 그런 연령대가 바로 30대, 40대입니다. 그렇게 그 중에서도 최대의 그 지지자는 3, 40대 중에도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번 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30대, 40대와 60대, 70대의 그 한 세대의 그 차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데서 그 대결로 해가지고 자식과 부모의 싸움이 되어지고 신구 갈등으로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은 이렇게 집안 안에서도 싸우고 한 지붕 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유튜브나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아 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면 참으로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노태정 님에게 하는 그런 그 유튜브를 올렸더니 그런 그 폭발적인 반응으로 조회수가 아주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반응을 보고 댓글과 전화를 받느라고 아주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주로 이 광화문에 나이 많은 그 부모의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3, 40대의 자녀를 두게 된 그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서 이 노태정과 그리고 30, 40대들에게 한 말씀을 이럴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노태정 씨는 광화문 우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 인사입니다. 그렇게 그 정강훈 목사님의 통역사로서 예일대에 나온 그런 31세의 그 기재로 청년인데, 그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아들처럼 키우고 또 학비도 유학비도 되어주가 됐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부모와 그 목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으로, 미통당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수많은 사람이 긴가민가하다가 분노를 일으킨 이야기죠. 어디에서 이런 그 갈등이, 세대 갈등이 비롯된 것일까? 참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저는 영원한 진보와 보수, 자익과 우익의 차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대들은 이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털딱이라고, 털리가 딱딱거린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말을 합니다. 한편 저 광화문에 그 태극기를 들고 애처롭게 도시락을 싸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젊은이들 보라고 쳐다보면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외쳐보는데도 입을 삐죽이고 수군거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파에 관해서 말을 하면 부끄러워서 못하고 왕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렇게 외면하고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바꾸어 가지고 했겠습니까? 지금은 그 세력이 세니까 분홍색으로 완전히 바꾸지를 못하고 푸른 색깔은 못 바르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어 가지고 옷을 입고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젊은이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 보자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이지요. 노태정도 이 심리적인 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거리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닌가. 이번에 가기는 갔지만은 이제 정치에 똥별이 되고 추천도 못 받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위해서 바꿔야 하기는 합니다. 이 얼마나 보수당이 분열하고 부패도 있고 이렇게 잘못이 많이 있었다는 것 젊은이들이 정말 싫어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색깔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정말 참신하게 정말 보수주의의 그 좋은 그 내용을 알을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미통당의 그 공천을 보면은 잡탕, 짬뽕당, 중도탕, 미지근탕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돌아올까요? 뭐 그 가운데는 여러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다가 아주 그냥 큰 소리 치고 반대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던 사람은 다 물리치고 저쪽에서 있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 이런 것이 과연 전 잡당이 되는 것이 선명 야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선명 보수 우파가 되는 것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젊을 때는 변화와 진보가 아니면 이상하고 50대 이후에 보수주의가 안 되면 또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와 보수 이 두 가지는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가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 친미파와 친북, 친중파, 친미, 친중, 친북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이 차이는 정말 분명히 어느 것이 옳은지를 확실히 가려야 됩니다. 건너기 어려운 장벽이 있지요. 6.25의 경험 세대와 아닌 세대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머리가 깨어져도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만큼은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부모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좌파 운동권 여기에 이 북한 접촉을 하고 뭐 자생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공산주의가 생기라고 임종석처럼 뭐 PL, NL 하면서 북한과 접촉해서 공산주의에 물을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뿌리에 박헌영이라든지 뭐 빨치산이라든지 이런 뿌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좌파 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의 좌파의 이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학습을 받아가지고 어느 사이에 머리가 커서 지금 30대 40대 초반 중반들이 되었습니다. 이 종북 좌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 김일성 주체사상 만세하는 사람은 남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위험한 것이죠. 우리끼리 민족끼리 이런 것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민족주의를 찾고 있습니까? 세계 글로벌 시대에 민족끼리 좋은 말 같지만은 이것이 이게 거구파입니다. 옛날 자기들 민족만 그 최고의 노랑머리 그 독일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민족만 최고주의라 해가지고 우월상 해가지고 그렇게 유대 민족을 그렇게 학살하고 이런 그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거구주의자입니까? 한미 동맹 결사
반대하는 반미를 주장하고 한미 동맹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가면은 반드시 반기독교, 이 이승만과 미국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이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엥겔스와 자본주의 창시를 하고, 이 지금은 네오막시즘, 현대는 이제 공산주의 그거를 네오막시즘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침투를 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마귀 사탄의 사상에서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말대로 이 주사파와 이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죠. 30, 40대 여러분, 온갖 댓글 공작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또 모략으로 의심을 받고 이 민족이 망하고 죽어도 대깨문 소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이 자네들이 책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앞에서는 이 사상적인 차이, 진보 보수, 자의 우익의 차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는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한 세대를 30년이나 길게 잡으면 40년을 보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가 3, 40년 전에 이 부모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그 이전에 그때의 변화는 아주 5천년 동안에 서서히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느리게 변해왔죠. 즉 우리 부모 자식 세대 차이가 존재는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세대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차를 타고 멀리 나가봤습니까? 뭐 크게 변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중에서 5천년 불과 그 중에 3, 40년 동안의 이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세계에서도 제일 빨리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10년에 10번도 더 변했습니다. 10번도 더 변했어요. 과거에 집들, 고향들, 쓰던 물건들, 언어들, 지식들 다 없어졌습니다. 고물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식과 행동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 변화 속에 자유와 풍요가 주어지면서 이 자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내가 꿈을 이루었다, 행복했다고, 춤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0대, 우리 70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희생 세대들이 6.25의 잿더미 위에서 옷을 못 입고 못 먹고 이렇게 가난 중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뼈 빠지게 그렇게 가난 속에서 공부시키느라고 대학만 나오면 최고인 줄 알고 소 팔고 논 팔아서 그렇게 이제 대학 공부를 시키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벽에 일어나라, 종소리 듣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새마을을 갖고서 노래 듣고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했죠. 중동의 사막으로 또 독일의 강부로 또 그 월남의 전쟁터로 나갔던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집장만 하고 부금을 넣고 빌딩을 세우고 고속도로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 것이 뭔지도 모르고 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유가 뭔지 자동차를 사고 내 집을 마련하고 먹는 거 조금 누리면서 살만하고 나니까, 저는 병원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요.
제 옆에 60대 아버지가 이 무릎을 이렇게 치환을 해갖고 그 중동에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부인은 집에서 아주 살림만 하고 아주 손님이 뭐며 다 보들보들해요. 그런데 이 분이 암이 또 걸려가지고 무릎은 치환하고 무릎뼈를 갈아 넣고 그러면서 운명하고 죽는데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여보, 이제 살만하니까 여보 난 당신 덕분으로 살았어. 자식 키우고 이제 살만하니까 왜 죽어 가지마. 그러면서 뒹굴면서 우는 것을 보고 우리 세대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낡은 지식이라고 그러고 낡은 말이라고 그러고 고집스러운 성격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도 며느리하고 다 이렇게 잘 맞지를 않죠. 자동화 AI 시대라고 하는데 일터에도 다 기계들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다 차지하고 뺏기고 아날로그 시대에 잘 적응을 못하고 그래 낙오된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이렇게 도시로 외국으로 떠나고 연애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살림도 같이 안 살라고 그럽니다. 따로 살겠다고 해서 다 흩어져서 따로 살지요. 유학도 가고 또 따로 또 도시로 가고 그래서 손자도 정부치기가 참 내 손으로 키우기도 이렇게 그러고 싶지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빼빠지게 대학비, 유학비 다 대어주면서 대학 졸업장 이렇게 걸어 놓았지만은 자식 집에 가보고 싶어도 길 찾기도 힘들고 잠거지 문 생각하면 그저 빈방 그런 거 생각하면 내키지를 않았어. 그냥 지금 양로원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양로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자식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철이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사이 할 것 없이 다 선거철 되면 대깨문이니 대화도 힘들어집니다. 저들이 피 흘려보지 않았으니 겁도 없고 그저 부모들이 일구어 놓은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그저 무너질까 한미동맹 안보가 무너질까 깨어질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누가 이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가 빼빠지게 세워놓은 대한민국 아직은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 내 손자는 어찌 될꼬 교회는 어찌 될꼬 민족 보고만은 어찌 될꼬 밤잠을 모르면서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오늘도 한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